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독재자 4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4명은 현재 집권이 종료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들이며 이후 몇 년 뒤에는 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위 무아마르 카다피 42년 동안 집권한 무아마르 카다피가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본명은 무함마드 아부비냐르 알 카다피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상당히 잘생겼다는 평을 나름 받는 편이었습니다. 꾸준히 진급하여 대위가 되었던 그는 당시 썩어있던 왕정을 동료 장군들과 함께 몰아내고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본인이 존경했던 이집트의 국부인 나세르가 육군 대령이었기에 그에 따라 육군 대령으로 계급을 올리고 평생 동안 대령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반미와 사회주의, 범아랍주의가 그의 정책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이웃나라에 상술했듯 본인이 존경한 나세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다만 여기서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에 비해 반미가 특히 강해졌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나세르의 대표적인 스웨즈 운하 구구야가 있듯이 카다피는 석유를 구구야시켰고 이는 현재 리비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그에게 아직도 찬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오리머니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며 리비아 곳곳에 도로, 학교, 병원 등을 지었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삶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사업에 주력해 리비아 국민 문맹률을 90%대에서 10%대로 낮추었죠. 현재 대한민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정책도 시행했었는데 당시 400만 명이 조금 넘는 리비아 총인구 가운데 140만 명이나 무상으로 대학 교육까지 받게 했으며 여성을 문교장관과 문차관으로 임명하는 사회적 개혁 정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는 수입한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세속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종교와 정치는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 사상이 잘 드러난 예시가 바로 티르키예의 국부인 무스타마 케말인데 그의 세속주의적 사상을 필두로 티르키예가 잘 발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리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세르주의의 영향 또한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남녀공학이 실시되었으며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용품, 식비까지 모두 무료인데다가 유학비도 국가에서 지원할 정도였죠. 이러한 혜택은 저유가 경제제도와 재정이 나빠졌던 90년대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당시 리비아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길러였던 타 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빈부격차 문제가 덜했으며 태양의 수준은 아프리카에서 1위를 기록했을 정도였죠. 카다피는 농업 부분에 있어 자급자족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농업 인구 20%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는 농민들이 자력으로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땅을 배분하여 모든 농부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했고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 소유를 위한 농장을 건설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활력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반기인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학생 대상 노트북 전면 배급과 실각 이후 중단된 구형 노트북 교체 사업, 인터넷 통신 대부분 무료화 실시는 서방에 파격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서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튀니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2010-2011 아랍과 민주화 운동의 열풍이 리비아에도 불어닥치면서 상황은 예기치 않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실각된 상태에서 가다피는 도망 중 나토군의 공습과 반란군의 구타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알아라비아 방송에 나온 카다피 체포 영상을 보면 발견 당시 두 다리가 절단에 가까운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만 체포 당시에 오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고 의식이 있었기에 시민군들이 부축해서 그를 차에 실었지만 부상이 심한 탓에 후속 도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리비아에서는 내전지발과 현 정부가 욕을 매우 많이 먹고 있어 아프리카 내에서도 수준급 이상 경제 수준이 상당히 나빠진 상태여서 그가 재평가받으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3위 김일성 3위는 45년 동안 집권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한국 내에서 매우 인지도가 높은 독재자 중 한 명이며 사실상 가장 유명한 독재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나 방금 전 카다피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인 탓에 한국에서 그닥 인지도가 없는 편이다 보니 바울력 국가에 가까운 북한의 초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는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일성의 경우 독립운동가로 생활하다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소련의 신임을 얻어 내각 수상의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다만 북한은 내각에서 여러 명이 함께 정치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이때 독재였다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후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자 본인에게 돌아올 여러 파벌들의 견제를 대숙청과 1인 집권 체제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치세상을 만들어 마침내 신이 되고자 했었으나 결국 그는 우물한 개구리로서 내부 인민이란 사람들을 신도로 만들어 찬양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신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 북한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나 집권의 끝은 있었습니다. 말년에 소위 카다피와 마찬가지로 곱슬머리 지도자의 대명사인 김정일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였고 집권이 점점 김정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학년 82세로 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김정일이 권력계승을 위해 김일성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설도 있지만 뭐가 어찌되든 한국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잘 죽었다는 평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시체는 김정일이 우상화를 한답시고 영구 방부 처리 전문용어로 엠버밍 되어 보존한 걸 금수산 태양궁전에 전시하였다고 하며 참고로 김일성 본인은 유언에 과거 동지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자신이 죽으면 혁명 열사령에 자신의 시신을 안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정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김정일은 본인이 원해서 본인 사후 시체도 엠버밍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적으로 평가하자면 방금 전 카다피와는 다르게 그는 세뇌된 북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을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란 평을 듣는 평인입니다. 2위 장제스. 2위는 46년을 집권한 장제스입니다. 장제스는 청나라의 멸망, 위안스카의 매국과 독재, 군벌에 의해 갈라진 중국을 스승인 순원의 사성을 계승하여 북벌을 감행하여 마지막 군벌인 봉천군벌의 항복을 받고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며 역사상 중국을 마지막으로 통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열된 근대 중국을 통일하고 그 후에 쳐들어오는 일본 제국을 방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연합국으로부터 여러 지위를 받아 중국의 입지를 올렸다는 점에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평을 받으며 2차 세계대전 개전 전까지 열강 취급도 못 받던 중화민국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육군 전력의 대부분을 대륙에 묶어두고 일본에게 엄청난 인적 물적 출혈을 입혔으며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나오는 잠재력과 종전까지 인정받으며 패망하지 않고 국권을 받다는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후 유엔의 설립과 동시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함께 국제세계를 이끌어갈 5대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며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부족했던 면들 때문에 결국 마오쩌둥과 그 공생당 일당에게 패배하며 결국 타이완으로 도망치는 국부천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이후 과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 당시 한국을 지원했었다는 걸 근거로 다시 6.25 전쟁 때 또다시 한국을 지원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영원히 타이완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국부천대 이후 대만으로 쫓겨났을 당시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만의 경제력, 사회시설에도 발전시켜 현재 대만의 기반을 만들었기에 본토에서의 행적뿐만 아니라 대만에서의 행적 또한 중요시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마오쩌둥이란 지도자를 만나 대학집 운동으로 피폐해진 동시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다르게 그가 통치하던 대만은 빈부격차의 완화, 교육열 증가, 컬러 TV의 방영, 상당히 동양치고는 개방적인 성문화 등의 선진국으로서의 반열을 드는 등 미국보다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만의 국부로 평가받지만 독재자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에 대만 내에서도 현재 평가가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한 총평은 오늘날 중국에서 장제스가 비판받고 마오쩌둥이 여전히 신격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상 그가 걸어간 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체제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마오쩌둥이 레닌의 건국 역할과 스탈린의 대주국 전쟁 승전의 역할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공생락 일당 독재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지만 반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만에서는 장제스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우며 또한 장제스는 해석에 따라 별로 한계 없이 학생회가 단어만 반복해온 독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제스가 그렸던 근대 중국과 근대 중국의 혁명 청사진은 그가 만든 중국과 대만이 현재 모두 잘 이루어낸 상태입니다. 평이 매우 갈릴만한 독재로 후대의 평가를 더 지켜봐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피델 카스트로. 1위는 52년을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1953년 쿠바의 군사독재 정권이자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바티스타 정권을 습격하기 위해 몽카타 병영을 습격하면서 이름을 알린 혁명가로 비록 습격 자체는 실패하였지만 역사가 나를 무죄로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해 공산주의 혁명가로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2년 후 프렌시다 바티스타 정부가 특별 사면을 행하자 멕시코로 망명해 유명한 혁명가 중 한 사람인 체게바라 같은 중남미 해방운동 세력을 흡수하여 쿠바에 재상륙하여 많은 고난을 극복했고 결국 혁명군이 아바나에 입성한 1959년에 내각 책임자의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쿠바의 혁명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가 집권하던 기간 동안 언론이 통제되며 국민의 삶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는 북한의 김일성과는 달리 미국의 봉쇄 기간을 지속되고 소련의 지원도 끊긴 특별기간을 극복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으며 쿠바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협력과 지원으로 동구권이나 현재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을 받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우세한 편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성향 국가별로 달리지만 세계사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년 11월 25일 22시 29분에 자신을 기리는 동상이나 기념비조차 세우지 말며 개인 우상화를 금지하라는 유언을 남기며 향년 90세로 사망합니다. 죽어서는 조용히 묻히고 싶어한 유언과는 달리 블라디미르 레닌, 호치민, 마오쩌둥, 김일성 등 다수의 공산당 국가의 국가 원수들이 자신의 정치적 우상화를 위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신이 보존 처리되어 묘에 안치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본 피델의 걱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쿠바는 다른 공산국 국가들과 달리 피델 카스트로 생전에도 그를 딱히 우상화하려는 분위기를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반미주의의 상징으로 미국 대통령 11명의 적이었고 미국 측의 600번의 암살 시도와 스트레스, 압박감, 과로, 시가로 인한 폐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탄수화물 끝까지 반미 사상을 내세우며 역사 속에 미국 최고의 담당 일진이자 반미의 상징으로 편안히 잠들게 됩니다.